자, 안녕하세요. 운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꽃미남 HM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요 꽃미남 HM쌤은 요거는 저의 피셜이 아니라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운양중학교 2학년 10반 학생들의 피셜이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준 학생들 고맙다 얘들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태양 변의 신, 중국의 근대 역사 중에서 아태양까지 했죠. 아태양. 요거를 얘들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위로 좀 올라가서 사진 용량이 좀 커가지고 이게 약간 버벅거리네, 컴퓨터가. 자, 아편전쟁 밑에다가 크게 숫자 1, 크게 숫자 1이라고 쓰고 쭉 내려와서 자, 태평천국운동 밑에다가 숫자 2라고 크게 이렇게 쓰고 그 양무운동 밑에다가 숫자 3 이렇게 크게 쓰세요. 그래서 아태양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변의신, 그러니까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의화단운동, 신해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변의신까지 해서 중국의 근대 역사를 좀 일단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변법자강운동 이게 몇 번째? 그렇죠, 이게 네 번째. 여기다가 4라고 쓰면 되겠지. 4. 이 변법자강운동은 어떻게 보면 양무운동이 실패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그런 침략 같은 거라든가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게 점점점 심해지니까 중국의 지식인들이 야 이거 이대로 중국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렇죠, 캉류웨이라든가 량치차오 이런 지식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청나라 중국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 전신성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운동, 그게 바로 변법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변법자강 운동 때 캉류웨이라든가 량치차오라든가 이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자, 의회를 설립하자. 그러니까 서양처럼 우리도 정치를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자.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해가지고 황제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황제의 권력을 헌법을 통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면은 우리도 서양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강해지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얘들아 실시 등 주장 요거를 좀 추가를 하자 얘들아. 요 내용이 아마 없을 거야 학습지에는. 그러니까 캉류웨이라든가 량치차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서양이나 일본처럼 의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들처럼 강한 국가가 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얘들아 결국에는 서태후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 권력의 1인자야 1인자. 1인자였던 서태후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보수파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발전을 시키려다기보다도 자꾸 있잖아. 지금 현재를 유지하자. 아니면은 그냥 과거의 청나라가 좋지 않냐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싫어했던 그들의 반발로 자 100일 만에 실패하게 돼가지고 이 변법자강 운동을 얘들아 100일 천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캉류웨이라든가 량치차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게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얘들아 주장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의회 설립, 입헌군주제 요거 누구를 모델로 하자? 그렇지, 일본을 모델로 하자. 왜냐하면 일본이 당시에 강해졌는데 이 일본도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 강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이 된 일본을 우리 중국도 본받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이 실시가 됐지만 100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변법자강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미래가 점점점 어두워지죠.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의 침략이라든가 위기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다 못한 농민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드디어 들고 일어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청나라의 상황이 옛날에 비하면은 점점 더 불쌍한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불쌍해진 청나라를 도와서 더 나쁜 세력인 서양 세력, 서양인들을 몰아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당시 농민들의 단체. 이게 바로 얘들아 의화단이야, 의화단. 그러니까 의롭게 일어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때 의화단 운동이 빵하고 일어났을 때 의화단이 내세웠던 구호. 이게 바로 얘들아 부청멸양이지. 그러니까 청나라를 부축해서, 그러니까 청나라를 도와서 멸양, 서양을 없애버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외세,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야. 반외세 무장투쟁 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의화단이 막 베이징까지 얘들아 막 이렇게 베이징까지 진출하면서 이때 뭐 서양 시설 같은 것도 막 파괴해.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교회라든가
서양 시설도 막 파괴하면서 올라오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서양의 선교사, 그리고 서양의 외교관 이런 것들도 막 파괴하면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서양 열강들이 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 얘들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8개국 연합군, 8개국 연합군이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 의화단 운동의 결과, 이때 당시에 의화단을 진압했던 영국, 프랑스 등의 8개국 연합군들이 진압을 하고 나면서,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 청나라에 완전히 이제 우리 서양, 영국의 군대, 프랑스의 군대 이런 군대를 아예 베이징에다가 그냥 아예 그냥 정착을 시켜야겠다, 주둔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들아, 의화단 운동 이후에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됩니다. 요거 신축 조약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 조약은 얘들아 몰라도 돼. 조약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건 적지 말고, 의화단 운동의 결과 외국 군대가 이제 완전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주둔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위기 의식은 정말 아주 최고를 찍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지금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데 시도할 때마다 뭔가 잘 안 풀리죠. 자, 그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청의 멸망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청의 멸망과 이 청나라를 멸망하고 세웠던 중국 최초의 공화국 중화민국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그 배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봅시다. 의화단 운동이 실패했어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외쳤던 의화단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됐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정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좋아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상공업을 진흥시키거나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거나 뭐 이런 개혁들을 하게 돼. 뭐 새로운 군대 같은 것도 만들고 신군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을 청나라 정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 이 개혁이 아무래도 부진하게 돼. 왜냐하면 청나라 정부가 당시에 굉장히 무능했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게 계속 착착착 추진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켜보고 있던 중국 사람들도, 야, 청나라,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이 청나라를 아무래도 타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지에서 청타도, 청나라를 없애자라는 혁명 운동이 드디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 청나라를 없애버리자라는 이 혁명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순원. 여기 옆에 사진 있죠, 사진. 순원. 중국 혁명의 아버지로 불렸던 이 순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얘들아, 야, 청나라는 이 황제라는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이 약간 능력이 있지 못하면은 이 청나라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아예 황제나 왕 같은 거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목표를 삼아가지고 얘들아,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걸 무슨 정이라 그래? 왕이라든가 황제가 없는 거. 그렇지. 공화정이지, 공화정. 그래서 공화정부 수립을 목표로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야. 중국 동맹회 아니면 중국 혁명 동맹회라고도 하는데, 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순원의 혁명 운동이 점점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이 순원이 얘들아 무슨 주장을 하냐 하면 삼민주의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삼민주의. 이 삼민주의라는 거는 민족, 민권, 민생이야.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삼민주의를 혁명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차례 청나라를 타도하려는 얘들아 무장 봉기를 시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순원의 이 여러 가지 운동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만 당시에 청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때 당시 성공했으면 얘들아 순원이 이때 당시에 중국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공화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순원의 이런 무장 봉기는 실패하게 되지만 이 순원이 삼민주의라는 그런 이념을 제시를 하고, 이 순원의 삼민주의가 얘들아 이 이후에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신의 혁명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삼민주의의 민족, 이거는 뭘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중국의 민족은 한족이 절대 다수인데 이 만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청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왕조를 타도해야 된다. 우리 한족의 민족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태평천국 운동에서 제시했던 멸만흥안이랑 거의 유사하죠. 자, 그리고 민권이 뭐냐? 우리 백성들의 권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백성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군주족, 황제를 없애야 된다. 즉 군주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민권주의는 얘들아 공화정을 수립하자라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은 좀 뜻이 통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민생. 우리 백성들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백성들이 얘들아 대부분 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뭐를 소유해야 된다. 그렇지. 조그만한 땅이라도 좀 균등하게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토지 소유의 균등이 민생주의에서 주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순원의 민족, 민권, 민생주의, 즉 이 삼민주의가 혁명의 기본적인 이념이 되면서 어떤 신의 혁명의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청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신의 혁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 자, 일단 있잖아. 청나라 정부가 이 당시에 민간에서 이 민간 차원에서 막 철도를 막 깔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나라 정부가 우리 청나라 것으로 할게라고 선언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야 청나라 이 무능력한 애들이 철도를 또 소유하게 되면 이것도 외국 세력이랑 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또 외국 세력의 간섭이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청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겠다. 우리 청나라의 것으로 소유화하겠다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 의식을 품고선 얘들아 이때 우창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군대가 있어. 청나라 군대. 얘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들아 무장 봉기 즉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우창에서 발생한 신군의 무장 봉기가 청나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혁명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기세를 타가지고 난징을 점령하게 된다. 난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난징을 점령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신의 혁명 때 혁명이 발생했던 게 여기야. 얘들아 여기야. 여기 우창. 우창에서 빵 하고 발생하게 되는 거야. 우창 봉기가. 신의 혁명이 발발하는데 혁명에 이만큼 동참하게 돼 얘들아. 그러니까 혁명의 불길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얘들아 난징을 접수하게 되면서 이 난징을 얘들아 수도로 삼아가지고 자 중화민국이라는 중국 최초의 공화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올라가 보자. 그러면 얘들아 공화 정부를 수립을 했으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그렇지 삼민주의를 주장을 했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 즉 임시 대통령에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순원이 중화민국의 1대 초대 임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황제가 다스렸던 이 황제 지배 체제가 진시 황제 이후로 2000여 년 동안 얘들아 지속된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있잖아. 우리 중국 왕조 변천했는데 무슨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무슨 이런 나라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에 걸쳐가지고 얘들아 진시 황제 때부터 무려 2000여 년 동안 지속된 황제 지배 체제가 얘들아 이때 끝나게 되는 거지 신의 혁명으로.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 성립이 됐는데 이때 중국 최초의 공화국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그렇지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의 1대 초대 임시 대총통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순원이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있잖아 청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면은 혁명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정말 퍼지고 있지.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냐 안 되냐? 그치? 청나라가 그럼 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청나라가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잖아 청나라가 믿을 만한 군인에게 당시에 위안스카이라고 이 청나라의 군인이었는데 이 청나라의 군인이었던 위안스카이에게 야 저기 남쪽에 중화민국인지 무슨 뭐 개똥인지 이런 나라 세우고 혁명 일으키고 있는 그 세력들을 다 진압해라 라고 해가지고 위안스카이에게 군대를 주면서 혁명 세력을 진압하라라고 청나라 정부가 명령을 하는 거야. 근데 위안스카이가 이 청나라를 배신하고 혁명 세력들이랑 얘들아 접촉을 해가지고 당시에 순원이랑도 막 얘기를 해가지고 순원이 딱 보니까 순원은 얘들아 사실 있잖아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걸 했지만 이 순원이 중국 동맹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랬을 때 요거 사실 얘들아 외국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요거 도쿄에서 만든 거거든 얘들아. 일본의 수도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무장봉기가 실패하게 되면서 순원은 얘들아 망명을 많이 가고 이래.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거는 그 자기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외국으로 피신하는 걸 망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주로 외국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야 순원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 자기의 어떤 힘의 기반 같은 게 순원은 없었어. 임시 대총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당시에 위안스카이는 군인이었고 위안스카이를 따랐던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안스카이가 힘이 셌으니까 이 위안스카이에게 순원이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얘들아 오히려 위안스카이가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혁명 세력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얘들아 멸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안스카이가 배신의 아이콘이야. 위안스카이 배신의 아이콘. 배신자야 배신자. 청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배신자지. 자, 그래서 얘들아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보면 중화민국의 2대 대총통 2대 대총통,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딱 대총통이 딱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자신이 뭔가 황제가 돼도 성공할 것 같다라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 체제를 부활하려고 위안스카이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이때 위안스카이가 나 황제 될래라고 하니까 위안스카이를 따랐던 사람들도 야 뭐야 위안스카이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실망을 하게 돼가지고 스트레스로 죽게 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위안스카이라는 강력한 사람이 그래도 있을 때는 이 위안스카이를 따랐던 군인들이 그래도 위안스카이 밑에서 말을 좀 잘 들었었는데 이 위안스카이를 따랐던 군인들이 위안스카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각 지역에서 막 군인 세력들이 막 각 지역에서 약간 막 독립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때 중국이 막 각지의 군인들로 막 조각조각 또 쪼개지게 되는, 야, 마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아니면은 뭐 위진 남북조 시대? 뭐 이런 시대처럼 조각 쪼개지게 되는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마치 뭔가 조각조각 쪼개지게 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얘들아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중화민국의 앞날이 공화국이 딱 성립이 되면은 뭔가 앞날이 아름답게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중국은 당시에 중화민국이 생기고 나서 뭔가 각지의 군벌이라 그래 군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그 절도사 기억나니 얘들아? 이 군인 정치가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중화민국의 암흑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중국 근대사의 일단락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중국의 역사를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이 중화민국, 이 중국은 어떻게 그 암흑기를 헤쳐나갔는지 그리고 그 암흑기에서 중국은 또 어떤 시련들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뭘 살펴볼 거냐 하면 일본이 어떻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강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일본이 이 세계사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고 일본이 어떻게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지. 자 아까 여기 변법자강 운동은 크게 4라고 쓰라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 의화단 운동은 크게 5라고 쓰면 되겠지. 5번째니까 5라고 쓰고 자 신의 혁명 여기 옆에다가 크게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얘들아 우리가 이걸 해볼 거야. 중국 근대사 연표 그리기 요걸 해볼 건데 이 중국 근대사가 좀 흐름도 좀 복잡하고 사건들도 좀 많고 여러분들이 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좀 그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번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등교하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 연표 그리기 중국 근대사 연표 그리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말로는 잠깐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근대란 과연 뭔지 근대 국가란 과연 뭔지 이것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다음번 등교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